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타이거즈의 전설들과 함께 옛날 타이거즈 얘기하는 또 야구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타이거즈의 철인 24호 김다원 전설과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이거? 작가가 썼어요? 네네네. 타이거즈 코봉이 홍지호 전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쪽으로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전 기아 타이거즈 선수 홍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인 24호 김다원입니다. 김다원 전설은 별명이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상당히 많았는데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 아무래도 잘했을 때 네. 지어준 킹더원이죠. 예, 그렇죠. 잘했을 때만 잠깐 네. 얻은 별명이라. 우리 홍지호 전설은 어떻습니까? 본인 별명이? 별명이요? 저는 별명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제일 유명한 게 뭐 코봉이? 예. 코가 커가지고 예. 네, 그게 뭐 제일 유명하긴 하죠. 개그맨 한민관 얘기 왜 나온 겁니까? 많이 닮았죠. 아니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상당히 근데 잘생겼는데. 이제 제 신인 때는 살이 엄청 말랐었어요. 제가 그때 한 75, 76 이렇게 나갈 때 지금은 제가 한 80kg 정도 나가요. 나가는데 그때 한미관 그 개그맨 분이 또 시구를 하러 오셨어요. 강주에. 네, 그때 막 저를 찾더라고요. 네, 어디 갔냐고? 네, 어디 갔냐고. 근데 저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별명이긴 하죠. 아 그렇구나. 네. 제일 좋아하는 별명은 뭡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 예. 별명이요? 저는 별명을 그렇게 예. 많이 없었어요. 그냥 대표적인 코봉이. 코봉이. 네. 코봉이는 우리 그 강세원 전설. 한번 사이즈를 재봐야지 않나? 두 분 오늘 이제 같이 나오시게 됐어요. 보통 네. 보면 이제 같이 나오시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있기 때문인데 두 분의 인연은 언제부터로 가게 됩니까? 제가 2010년에 신인으로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에서 트레이드가 돼서 2010년에 왔었어요. 네, 그래서 네. 워낙 그 말수가 없고 네. 거의 친하지 않았어요. 그 네. 얘기도 거의 안 해보고 한참 계속 1군에 생활하고 그때도 뭐 별 말 없이 지내다가 네. 기아 타이거즈 나올 때쯤 네. 나올 때쯤 이제 한 10년 있다가 3군에 있을 때 2군도 아니고 2군도 아니고 이제 3군으로 자천됐을 때 그때 이제 막 마음적으로 다 힘들고 막 이렇잖아요. 힘들죠. 그때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때 이제 같이 시합도 못 뛰고 벤치에 있으면서 얘기하다가 술 한 잔 먹고 이러다가 이제 많이 엄청 친해졌죠. 그때부터 엄청 친해졌어요. 아니 근데 지금도 별로 친하진 않아요. 지금도 친하진 않은데 네. 갑자기 트레이드가 돼서 왔으니까 적응을 약간 못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예, 그렇죠. 군대 갔다 와서 네. 맞아. 같이 재호랑 한평 생활을 하다가 서로 의지를 하면서 조금 그때부터 좀 친해졌죠.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2군이나 3군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릴 때는 좀 나이가 20대 초반, 중반 넘어갈 때는 좀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잘하면 1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저희도 30 이제 중반 정도 되고 하면 이제 팀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는 우리가 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그때부터 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김다원 전설은? 그러면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그나마 좀 견딜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때 결혼도 하고 그랬을 때인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잘해도 기회를 이제 더 어린 선수들한테 주니까 그런 게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더라고. 신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2군에서 걔네들 경험치를 쌓고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시합을 자주 많이 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의지하게 되는데 지금 김다원 전설은 지능고 코치를 예예예. 지금도 맡고 계세요. 제가 전화했을 때
저도 나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할 말이 있어요. 예. 할 말 있어요. 섭외를 누가 하신 거죠? 이 김도환 선수를? 제가 했어요. 전화를 제가 먼저. 잘하신 거지. 아니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저 연락이 왔어요. 네. 재호야, 너 내가 이렇게 왜 나가는데 뭐 이거 본 적 있냐? 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형이 너를 꽂으려고 하는데 아니 누가 누굴 꽂아? 진짜 자존심이 하고 이렇게 성사가 됐잖아요. 성사 됐잖아요. 만나면 야 내가 꽂아준 거 알지? 밥 사라고. 밥사람.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원클랜맨이 아닙니다. 네. 하나 있다가 왔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입단해서 10년 동안 기아만 있다가 그렇지, 그만뒀거든요. 이 섭외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가 그냥 홍지호 전설 전화번호 몰라요. 네, 이렇게 타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꽂아주고. 지금 거에서 이제 그 지도자 생활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하면서의 기분은? 저 운동했을 때랑은 또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니까.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지난번 녹화 때 신종길 이대영 전설 나왔거든요. 네. 본인도 광주 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저는 무슨 80년대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너무 힘들게 했더라고요. 물 마시는 것부터 제약이 있고 뭐 맞아요. 소금을 먹었네, 보리차를 끓였네, 뭐 어디 땅을 파다가 뭐 이렇게 먹을 걸 숨겨놨네. 진짜 그랬습니까? 지금 동성고 나왔잖아요.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더울 때 물을 못 먹게 했는지. 그때도 그랬어요? 동성고도? 예. 집에서 이온 음료를 얼려서 와요. 맞아. 그래서 뒤에 있는 가로수 때 막 숨겨놓고 이거 진짜네 이거. 풀 밑에 숨겨놓고 진짜 많이 일부러 했어요. 볼 찾으러 가는 척하면서 와 이거 보려고. 이거 똑같이 얘기한다 이거. 아, 진짜. 와.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홍재호 전설은 부산 고등학교 나왔어요? 부산고도 이랬습니까? 부산고 때는 저희가 운동이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했어요. 부산고가 운동량이. 근데 그때는 뭐 저희는 저는 이렇게 물을 못 먹게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물을 전라도 스타일이거든요. 물은 잘 주고 잘 먹긴 했어요. 저희는. 네. 그러니까 1.5리터 페트병을 두 개 딱 가방에다 얼려가지고 가방에다 메고 하나는 이제 챙기는 선배 거, 하나는 내 거. 그걸 이제 다 맞아. 모를 때 숨겨놓고. 저는 이게 대학교 때. 대학교 때 그렇게 대학교 했다고요? 때는 1, 2학년 때는 운동 때 거의 물을 잘 못 먹게 했어요. 선배들이. 혹시 그때 광주에서 온 선배들이 많았습니까? 얘기하십시오 빨리. 누구 있습니까? 말 되면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 많이 무서웠죠. 네, 많이 무서웠죠. 이게 광주일고 포함해서 동성고 이렇게 광주 쪽 전통인가 보다. 선배들이 좀 무서웠어요. 말투도 좀 그렇고 처음 했을 때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제가 입학하고 들어와서 이제 미팅을 집합을 하잖아요. 네. 선배 집합. 그러면 네. 그때 이제 강주일고 출신의 선배였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니그들은 이렇게 니기들은 이게 뭐죠? 너희들은 니그들은 그만 하는데 그때부터 와 이게 잘못 왔구나 이게. 잘못 학교를 진짜 잘못 왔구나. 저도 반대로 네. 성균관대를 갔을 때 네. 부산고 선배가 있더라고요. 와 이거 재밌다 이거. 예, 그래가지고 반대로 아니 경상도 여기서는 너희들은 그랬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욕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맨날 야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들이! 너무 싫더라고 저도 경상도. 약간 여기 임팩트가 없는데. 좀 무서워야 되는데 왜 웃음이 나오지? 그 욕을 한 2년간 들었거든요.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들이! 부산고 전통입니까 그게? 이렇게 원하는 사람 없는데. 부산고도 형편 없더라고요. 이게 옛날 얘기 중에 고등학교 얘기가 더 쏠쏠하네요. 재밌어요. 타이거즈 얘기도 좋지만 물론 이제 2년 차인가요? 두 분이? 네. 예. 그러면 전국 대회 같은 데라든가 어디 뭐 야구 할 때 상대편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언제 만났습니까? 저 3학년 때 청룡기 4강전에 부산고를 만났어요. 그때는 일학년. 3학년이고 1학년이고 그때 부산고 멤버가 정말 짱짱했어요. 엄청 좋았어요. 저희가 전국 때 올라갈 때 저희가 무조건 우승 후보라고 했어요. 그때 저희 3학년 선배들이 지금 두산의 장원준 형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파이어블러 최대성 그다음에 2학년에는 이완기 형 그다음에 삼성의 박근호 옛날 정태영 정태. 부산에 지금 왔던 이원희
야, 진짜 짱짱했네요. 정말 짱짱했어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짱짱한 멤버를 저희가 한 10점 차 이상을 이겼죠. 거의 콜드게임. 막이네. 부산고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청경기 결승 올라가서 저희가 우승했죠 그때. 아니 근데 이 투수진이 콜드 게임 투수진이 아닌데? 근데 그때는 온준이 형이랑 다 아팠어요. 아. 그래서 왕경이랑 그다음에 정태형, 군홍이 형이 둘이서 다 거의 던졌거든요. 당시 동성의 타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근데 제가 추측으로 해서 근데 이거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만났고 네. 저 대학교 나왔으니까 성대랑은 시합을 정말 자주 했어요. 와 진짜 쩔치는. 네, 저희도 잘했고 성대도 워낙 야구를 잘했어가지고 항상 본선 올라가면 4강전, 8강전에 많이 붙었어요 시합을. 근데 저는 성대에 모창민 선수밖에 몰랐어요. 아 모창민. 네, 여기 김다운 선수는 네. 아니 임팩트 1도 없어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소리 없이 가겠어요. 묵묵하게 제가 할 것만 하고. 숨겨진 무기. 그렇죠. 히든 카드. 네. 근데 프로 생활 때도 마찬가지고 그걸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돌려가기예요? 그때 당시 저희 동성고도 멤버가 나쁜 편 아니었거든요. 당시 멤버들이 상당했잖아요. 키움에 지금 임창민이라고 있어요. 걔가 동기고 이제 주영이. 김주영. 네. 그리고 이제 2학년은 이제 원석이 이원석. 1학년은 이제 최주환. 진흥고에서 지도자 생활하고 있는데 동성고에서 불러주진 않았습니까? 솔직히 이제 모교에서 하고 싶긴 한데 네. 동성고에서 불러주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진흥고 감독님이 바뀌면서 네, 괜찮으면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진흥고 가서 하게 된 거죠. 좀 서운하십니까? 아니 그 서운한 건 없습니다. 술 먹을 때 자주 말했습니다. 서운하다고 했죠? 네. 물론 진흥고가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그럼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교에서 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거죠. 예, 똑같은 거죠. 동성고 야구의 장점이란 뭐가 있습니까? 부산고도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이 할 때는 네. 되게 근성이 있었어요. 근성. 네. 뭔가 지방 팀이다 보니까 네. 솔직히 맞기도 많이 맞고 네. 정말 훈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전국대회 나가서 수도권에 있는 팀을 만난다. 그러면 진짜 지기가 싫었어요. 지난번 녹화 때 광주일고는 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진짜 징을 갈았다. 그 정도였습니까? 광주 예선전 할 때 네. 이제 예선전을 통과해 전국대회 그렇죠, 나가니까 그렇죠. 네. 일고랑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이제 지금까지는 안 갈고 네. 하도 일고를 이기고 싶으니까 맨날 그 학교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막 로드홀에 화성까지 왔다 갔다 뛰어서? 네. 동성고에서요? 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구호가 있었죠. 네. 자 뭐지? 구호 간다 하면 타도 일고 타도 막 이러면서 막 야, 훈련하고 막 그랬거든요. 야 재밌다 이거. 우리 영화 같다. 상대 팀이 경쟁자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이겨야 될 어떤 상대잖아요. 네. 뭐 동기고 친구들이긴 하지만. 맞아. 일고 타도 했는데 지능 타도는 안 했어요. 네. 지능이 약간 잘한다. 그때는 좀 떨어져가지고. 진흥고 관계자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거는 맞아. 여기 지금 진흥고 코치입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진흥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고는 어땠습니까? 부산고는 정말 저희 때는 운동량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밤 10시. 밤 10시까지 운동했었거든요. 이렇게 뭐 찡을 깔고 뭐 그런 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운동량에서 아마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저희는. 그래서 부산고의 장점은 투수진. 투수들이 워낙 좋았어요. 저희 때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조성욱 감독님이 계셨을 때 저희는 항상 배팅은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투수랑 수비 하루 일과를 하면 수비가 거의 3분의 2 정도 차지할 정도로 운동량은 거의 수비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로 생활하면서도 방망이 여기 다원 형이 잘 쳤지만 저는 방망이를 잘 치는 타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기아에 1군에서 버티면서 10년을 할 수 있던 거는
정말 수비가 좀 잘 되고 기본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프로를 10년 정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 지역이면 화랑기. 그렇죠. 저희 네. 화랑기. 그러면 부산고가 화랑기는 거의 여러 번. 저희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2번인가 우승했던 것 같아요. 네. 동성고는 어땠습니까? 무등기 때. 제 3할 때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이제 청룡기라는 메이저 대회를 그렇죠. 우승을 하고 네. 무등기를 나갔었어요. 아 그럼 힘이 다 빠졌겠는데? 힘이 빠진 게 아니라 네. 이제 무등기 같은 경우는 지방대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화랑기랑 비슷하게 이제. 네, 화랑기도 그러고 청룡기 우승을 하고 무등기 게임을 하는데 그냥 했죠. 왜냐면 이제 상대 팀들도 이제 성적을 내고 막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막 100% 전력으로 하진 않았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또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반대였죠. 저희는 졌잖아요. 네. 청룡기 본선 당연히 우승할 줄 알고 올라갔는데 져가지고 난리 났겠네. 저희는 화랑기라도 우승해야 한다. 열심히 했죠. 청룡기 우승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대단하죠. 예. 뭐 학교의 역사에 남을 일이니까. 근데 저도 야구를 하면서 우승했던 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나는 게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청룡기 때 우승하기 아직도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그것도 효청고랑 붙었거든요. 아 순천 요청구나. 막 그때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죠. 야 그렇게 힘들게 운동했는데 진짜 최고 권위의 대회에서 네. 예. 야, 이 우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 때보다 더 좋았겠네요. 저는 한국 시리즈를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서 2017년도에는 그럼 어디 있었습니까, 두 분은? 한국 시리즈. 2군에 있었거든요. 네. 전반 기가 끝났는데 네. 갑자기 메이저가 부르더라고요. 슬픈 음악 깔아주세요. 우리 편집할 때 슬픈 음악 깔아. 점심 먹고 쉬고 있는데 메이저가 잠깐 불러서 기분이 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부를 일이 없는데 갑자기 부르니까 저랑 한 두세 명 같이 부르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풀어줄 테니까 그 다른 팀에서 풀어준 데 있으면 거기서 한번 기회를 잡아서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 웨이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때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우승의 감격을 저는 못 느꼈죠. 네, 여기서 이제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네. 저는 워낙 친하게 지냈으니까 네. 형 저에게 모여서 공별에 소주라도 한잔 하자. 근데 정말 술을 거하게 먹었어요. 네. 저도 이제 저는 재활군에 있었으니까 정말 거하게 먹고 막 이제 형 고생했다고. 형 진짜 형 내가 후배였지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고생했다 하고 했는데 1년인가 지나서 다시 들어왔잖아요. 네,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들어와서 와! 형! 와 축하한다. 네. 근데 6개월 있다 다시 나갔어요. 지금 타이거즈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얘를 왜 오르락내리락 시킵니까? 잘 나가서 네. 근데 또 형 고생했다 송별회 하자. 도대체 손가락을 몇 번씩 아 그때 그 추억이 있죠. 다시 불러줬을 땐 좋았죠. 네, 다시 불러줬을 다시 불러줬을 때. 땐. 네. 근데 그때도 저랑 같이 있었는데 네. 근데 당연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시 들어와서 할까 아니면 다시 그냥 안 할까를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네. 두 분에게 2017년도는 씁쓸한 기억만 있는. TV로 지켜봤죠 우승하는 거. 슬픈 음악 깔아주세요. 소주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서. 처음 야구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저요. 네. 저는 야구부가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제 육상대 같은 거, 막 전국대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달리기 뭐 해보지도 않고 그냥 반에서 빠른 사람 달리기 누가 잘 뛰냐. 그래서 애들이 나 빠르다고 하니까 너도 한번 나가봐라 선생이 2등을 했어요. 전국에서? 네, 달리기를 뭐 배워보지도 않고 막 각적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2등을 했어요. 네. 하고 집에 갔는데 한 일주일인가 지나서 집에 전화가 왔었어요. 지금 제가 초등학교 나왔던 대원초등학교 학교 감독님이 전화가 와서 혹시 야구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그때 제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 그때 해태였죠. 이종범 선배님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정우 얼굴도 좀 있어요. 지금. 닮았다 소리 많이 네, 이정우 얼굴이 좀 있어요. 정우 닮았다 많이 들었고 이종범 선배님도 네. 약간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연락 와서
그럼 테스트 하는 보러 가보자. 그때부터 해서 시작을 하게 된 네, 거예요. 시작이 됐죠. 저도 그 야구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학강초인데? 이제 전학 갔어요. 하다가 밖에서 애들이랑 막 축구하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밖에서 막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아빠가 말고 한번 야구 한번 해볼래? 아버지가. 아버지 먼저 이렇게 그때부터 전학 가게 돼서 야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 가서 첫날이었어요. 네. 초등학교 첫날. 네. 친구들이 또 감독님한테 빠따로 몇 대씩 맞네. 첫날에. 그걸 봤어요. 네. 하기로 했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거. 네? 그렇게 시작한 게 몇 년을 했냐? 20년 넘게 시작했죠. 그렇게 야구에 네. 접어들게 되던데. 네. 야구를 하다 보면 나는 타자가 맞아, 투수가 맞아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뭐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저도 투수도 해봤었거든요. 네. 투수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치는 게 네. 투수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타자로 했었죠. 이거 왜 물어보냐면 약간 네. 그 얼굴이 윤성민. 제가 서로 싫어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저 그냥 느끼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네, 거지.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택시 타도 택시 아저씨가 윤성민 아니야? 맞아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니잖아. 그래 아니 다- 너무 다 많이 알죠. 들어가지고 아마 성민이도 싫어할 거예요. 윤성민이랑 말하고 서비스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야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면 서비스가 아닌데 예 하고 넘어간 적 있다. 대답하기 귀찮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맞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2008년도에 신고 선수로 하나로 예. 가서 2010년도에 성과를 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예. 근데 왜 갑자기 기아로 트레이드가? 제가 하나로 신고 선수로만 이제 3년 차였죠. 네. 3년 차인데 2군에서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뭐든 이제 타격 부분에서 거의 5위 안에 다 들었었거든요. 네.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6월 1일부터는 신고 선수가 1군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6월 1일 되니까 바로 1군 등록됐거든요. 네. 그때 되게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 딱 일주일 있어요. 일주일 하나에서 1군을 딱 일주일 했거든요. 네. 다음 날 서울 원정인데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또 매니저가. 네. 음. 기아로 트레이드 됐다. 딱 짐 싸고 광주로 가라. 어땠습니까 기분이 그때? 한 10분 동안 이러고 뭐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솔직히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까? 타이거즈인데? 하나에서는 이제 약간 정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워낙 하나에서 열심히 하고 네. 주위에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군 가서 나도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향 팀이긴 하지만 그렇지. 트레이드 된다니까 조금. 그때 일주일 만에 네. 나를 1군에서 검증도 못 해보고 시간적인 것도 안 주고 약간 좀 멍했겠네요. 감독님 한대화 감독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가겠습니다 인사하니까 너는 내가 안 보낼라 했는데 기아에서 너무 원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확실해요? 이건 확실해. 확실해요. 근데 그때 이구에서 좀 잘하긴 했어요. 김다원 전설에게 대전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대전 가면 뭔가 포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3년간 생활을 했고 거기서 워낙 열심히도 했었고 진짜 내가 대전에서 이름을 한번 날려봐야 되겠다. 맨 처음에 하나 들어갔을 때 신고 선수로 들어갔으니까 그랬던 곳이라 한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죠. 대전. 홍재호 전설은 고려대학교 때 네.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어요. 네. 고등학교 때는 수비를 잘했고 네. 방망이를 그렇게 잘 치지 못했고 네. 근데 이제 수비 기본기랑 그런 게 튼튼하게 잘 돼 있으니까 뭐 수비는 그렇게 신경을 잘 많이 안 썼는데 대학교 가서 방망이에 신경을 좀 많이 썼죠. 그리고 그때 1학년 때는 감독님이 이종도 감독님이었는데 저를 너무 좋게 봤어요. 수비를 잘해서 좋게를 봐가지고 정말 고려대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시합 뛰는 게 정말 쉽지 않. 그때 저희 때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였는데 1학년 때부터 계속 시합을 나가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죠. 1학년 때 시합 나가면서 그래서 그때 빵만 치는 게 많이 늘었죠. 네, 그래서 프로를 올 수 있게 됐죠. 야, 근데 이제 2010년도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네네.
본인 나름대로도 기대를 좀 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드디어 타이거즈에서 기회가 왔다. 그렇죠. 정말 좋았던 선수랑 같이 이제 이종범 선배님이랑 같이 야구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꿈이었던데 현실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자신감 있게 왔는데 네. 제가 2007번 좀 늦게 지명을 받았어요. 생각 빨리 받지는 않았는데 첫 해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가잖아요. 네. 저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명 빨리 받은 애들이 거의 다 가고 저희들은 이제 2군 캠프를 가니까 근데 그 명단의 신인 중에 저 혼자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와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미야자키 캠프를 가서 첫 훈련 딱 시작하는데 그때 유격수가 김선빈이었고 이루수가 안치호 3루에 그때는 이제 상현에 김상현 선배가 네. 있었고 보명은 이제 트레이드에서 왔었고 같이 내야를 폰고를 받고 배팅을 치고 같은 조에서 배팅을 치고 하는데 그때 진짜 벽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와, 이 선수들을 내가 어떻게 이기지? 그 정도로? 안총이랑 김선빈은 제가 너보다 어리지만 정말 야구를 잘했어요. 네. 선빈이는 수비도 잘했고 방망이도 정말 잘 치고 근데 치용이는 방망이 치는데 21살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방망이를 너무 잘 쳤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좀 벽을 느꼈죠. 와 역시 프로가 이런 거구나. 그때 벽을 좀 많이 느꼈어요. 등번호를 5번을 단 것은 그러면은 방망이를 홍현우 전설을 같이 좀 잘 쳤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신인 때 대부분 번호 달 때 네. 남는 번호를 달거든요. 앞넘버로.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갔는데 5번이 돼 있었고. 네. 그 벽을 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했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다원 형도 있지만 저도 야구 하면서 연습량은 그렇게 누구한테 지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캠프로 가면 야간 훈련 끝나면 대부분 이제 간식 먹고 이제 다음 날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항상 근데 방망이 두고 나갔던 것 같아요. 네, 나가서 스윙하고 이렇게 더 해야지만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이 신인 때 5월 달쯤에 제가 아마 첫 1군을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기회가 오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진짜 뭐 김다원 전설도 그렇습니다만 두 분이 연습량이라든가 성실함으로 봐서는 진짜 누구한테 내놔도 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다원 전설 같은 경우는 2010 시즌에 데뷔 홈런을 인사이드 파크 홈런으로 예. 발로 만들었어요. 프로 첫 홈런을 인사이드 파크 홈런으로 장식한 게 KBO상 5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역사상으로. 박수! 이거 기록을 갖기가 힘든 겁니다. 이건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 나오기도 힘든데. 그렇죠. 예.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군산에서 하나랑 게임 했었어요. 또 한화요? 예. 하나랑 게임이었는데 네. 쳤는데 잘 맞은 타구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또 하나 이겼을 이제 라이트가 이양기 선수라고 또 지금 저 동상고 감독님이신데 지금 봐도 웃기긴 한데 잡으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선상적으로 간 타구인데 그거 중견수 가서 할 수도 없고 그 양기 형은 자빠져 못 일어나요? 창피했나 보죠. 발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치고 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에 선배가 그럼 저 만들어주고 구석으로 공이 가버렸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봐도 3루 돌고 홈 뛸 때 다리 다 풀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나. 이제 3루 코치가 사인을 줄 거 아니에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지금 다시 돌아고 할 때. 계속 돌아고 할 때. 돌리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홈까지 가라고. 돌리니까 갔죠. 이야. 한 바퀴 전력으로 뛰니까 너무 힘들었고 막 하고 있는데 홈런이다 홈런 막 그래. 홈런 이제 에라 줄 수도 있으니까 원히트 그렇지. 줄 수도 있는데 안타라 줘가지고 홈런. 이야. 힘들어하고 홈런. 예? 홈런이요? 기분이 어땠습니까? 약간 얼떨떨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는 너무 힘들어서 뭘 생각 안 되는데 이제 게임 끝나고 하니까 첫 홈런을 내가 이렇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양기 형한테 뭐 밥을 한번 사서 사야 되는데 여기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이한기 감독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양기 형 덕분에 첫 홈런을 그라운드 홈런으로 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밥을 한번 소고기로 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아무튼 감사한 마음을 뿐입니다. 예. 동상고 화이팅! 나한테는 감사하지만 누군가한테는 속쓰린 추억이네. 홍재호 전설은 2012년도 시즌에 네. 이건 KBO에서 유일하네. 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스트라이크를 당하지 않고 볼넷으로 기록 득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밀어내기로 계속해서? LG랑 할 때인가? 예, 그때인가 봐요. 네, 그때 네. 아마 선발 투수 리즈였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계속 그 난조여가지고 네, 야 이런 것도 이거는 상대 팀에서 무너진 거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뭐 잘했다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분은 일단은 기록 자체가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얻어 걸린 경우가 많은 거야. 저희가 해낸 건 없죠. 네, 저희가 해낸 건 없고 네, 상대방이 도와줘서. 그것도 실력 아니야. 야 그렇지 네, 운이. 운이지. 그 타석에 그 본인이 나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벽을 느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포지션에 내가 안착을 하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다운 전설은 누구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외야 같은 경우는 네. 다 방망이를 잘 쳐요. 음. 이제 1군에 이제 주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방망이를 거의 다 잘 치니까 어느 팀이든지 간에 뚫고 들어갈 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아 진짜 무섭더라고요 프로는. 네. 그래서 기아로 트레이드를 됐는데 근데 조병현 감독님 계셨거든요. 네. 외야 우타가 많이 없어서 이제 저를 트레이드 돼서 네. 그래도 운 좋게 그때는 감독님이 기회를 되게 왼손 투수 만약 선발 나오면 기회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 나가면 아마 김원섭 선배랑 이제 그 선배 이제 안 나가고 제가 먼저 스타팅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종범 선배랑 또 포지션이 겹쳤어요. 네. 그때는 이제 이종범 선배가 이제 네 맞아요 외야 쪽으로 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선배들 그만 하시지 막 그랬었죠. 아이 그거는 사람이 인상 다 사람이- 똑같이 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님 좀 빨리 그만둬야 그래도 기회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다가 기아에서 이제 자리를 못 잡고 군대를 갔죠. 경찰 야구단. 네. 경찰 야구단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야구단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야구단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좀 성적이라든가 컨디션들이 어땠습니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보니까 이제 훈련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뭐 밖에도 못 나가고 게임도 이제 퓨처스 리그랑 같이 하니까 실전 감각도 많이 올리고 이제 기아에서 자리를 못 잡고 경찰 야구단 가서 그때도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됐죠. 당시에 팬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복귀하면은 네. 김다원이라는 선수가 온다. 네. 복귀를 했는데 네. 주찬이 형이 FA로 기아로 가셨어요. 산 넘어 산이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외야로 주찬이 형 와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근데 너무 잘했죠. 근데 기회가 한 번 온 게 뭐냐면 네. 주찬이 형이 잘하다가 부상 다쳐가지고 재활군 내려왔어요. 햄스트링인가 뭔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2군에서 성적이 좋아서 바로 이제 1군에 올라갔죠. 그때부터 이제 1군에서 조금 잘했죠. 좀 더 잘하기 시작했죠. 홍재호 전설은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로 이제 야구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죠. 경찰선 갔을 때. 왜요? 저는 이제 가서 다운 형처럼 많이 시합을 나가고 이제 약간 좀 실력이라는 게 좀 업그레이드돼서 와야 하는데 전 가자마자 팔꿈치가 아프고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프고 처음으로 거기서 경찰청에서 햄스트링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거의 시합을 많이 못했죠. 하고 유성 감독한테 너무 죄송했죠. 유성 감독님이 저를 픽을 해서 뽑아서 갔는데 2년 동안 거의 게임 수가 많이 없었어요. 아파서. 근데 유승환 감독님은 너무 좋게 보시던데. 네, 저를 그때 지한이 형이랑 같이 경찰청 가는 거였어요. 3년 하고 가는 거였는데 손흥민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지한이 형이 저랑 1년만 더 해달라고 1년 내내 해서 정말 저는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빨리 군대를 해결해서 다시 와서 하고 싶었는데 또 이제 이수철 수석 코치님 계셨고 그때 저를
그 감독이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해서 1년 더 했거든요. 근데 1년 더 하고도 그때도 또 유성 감독이 똑같이 오라는 식으로 저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 갔는데 너무 죄송하죠. 2년 동안 제가 뭐 이렇게 도와드린 것도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일 인연이 좀 아쉽죠. 그때 좀 당호 형처럼 시합 많이 나가면서 제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하는데 따로 뭐 이렇게 전화를 드린다거나 이런 얘기를 따로 하신 적 있습니까? 선생을 하면서 감독님한테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도대체 너는 여기서 하는 게 뭐냐고 밥 처먹는 거 말고는 너가 하는 게 뭐냐고 밥 처먹는 거 말고 그리고 후임 때는 제가 이제 막 도구 나르고 물도 뿌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참이 되면 안 하잖아요. 밑에 후임들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고참이잖아요. 나이도 두 번째로 많았어요. 이성 감독님은 야 이 새끼야 물 뿌려 고참인데 그리고 저는 벤치에서 못 있었어요. 떠가대에서 못 있어. 떠가대에서 야 너 나가 졸로. 아니 죄송하긴 하죠. 네. 1663일 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 올리고 1796일 만에 홈런을 이게 좀 이 홈런의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이게 좀 사연이 좀 있어요. 이게 당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군대를 제대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군대 2년차 때 햄스트링 터졌어요. 처음으로 터지고 와서 선수를 또 열심히 해야 하니까 그때 이제 김태 감독이 바뀌었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제 마무리 캠프 가서 열심히 하고 이제 했는데 시즌이 시작해서 시범 경기를 하잖아요. 하다가 제가 3탈 치고 허벅지가 약간 또 온 거예요. 그게 와서 마지막 3대 슬라이딩을 하고 시범 경기가 끝났어요. 마지막 경기였어요. 그래서 트레이너랑 이게 얘기를 하면서 병원을 가보자. 병원 가서 갔는데 정말 이만큼 찢어졌더라고요. 근데 햄스트링 이만큼 찢어지면 좀 힘들거든요. 뛰기가. 네, 그래서 그때 우연치 않게 또 제가 이제 시범에서 2군을 가라는 통보를 매니저한테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2군 이제 저는 재활군을 갔죠. 갔는데 개막지 딱 시작했는데 보모 형이 첫 게임에 햄스트링 터진 거예요. 햄스트링 터진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김태 감독님이 홍재호 올려라. 근데 저는 이미 재활군에 가 있었죠. 근데 이게 워낙 시즌이 초반이라 하다 보니까 트레이너들이 보고를 못한 거예요. 1군에다가 제가 햄스트링 찢어져서 재활군 갔다는 걸 보고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김태 감독님은 몸 상태 좋은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콜을 했는데 재활군 가 있으니까 그럼 김태 감독님 개인적으로 얘는 2군 보냈으니 2군 가라고 하니까 하기 싫어서 재활군 갔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길었어요. 하고 1군에 올라가면 김대 감독님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죠. 너 2군 가라 하니까 자유군 가고 막 반항하는 거니? 근데 그게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길어졌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햄스트링 한 번 터지니까 계속 터지더라고요. 보명도 햄스트링 고질병이 있듯이 한 3번 정도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 걸렸죠. 그런 고충도 있고. 수리원에서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좌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와 중견수가 따라가 봅니다. 당장을 넘어갑니다. 올 시즌 1군 첫 경기에 나와서 첫 홈런까지 신고하고 있는 홍재호 선수입니다. 그때 복귀해서 몇 번 홈런 쳤잖아요. 감독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감독님 이렇게 했지만 네가 열심히 하고 하니까 홈런이 된 거라고. 근데 그때 감독이랑 추억이 좀 사연이 좀 있죠. 야, 그때 홈런 넘어갔을 때는 진짜 만감이 교차했겠네. 진짜. 제가 첫 안타도 말루의 싹쓸이 2루타를 첫 안타였거든요. 이게 삼성이라 할 때 그때보다 더 기억에 남고 더 좋았죠. 그리고 선수들이랑 너무 축하를 많이 해주고 그때 제가 이제 인터뷰도 했을 건데 2년 동안 재활군에 있고 2군 생활을 하면서 그때 같이 했던 선수들이 너무 고생한 거 제가 인터뷰에서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제일 많이 남죠. 눈물 안 났습니까, 솔직히? 진짜 이게 올라오더라고. 감정이 올라오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홈런 치고 들어와서 백용환 선수 지금 롯데 코치인데 용환이랑 둘이 그 떡에서 껴안고 있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진짜 약간 울컥했죠. 김다원 전설의 인생 경기도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을 상대로
4대 4인 상황에서 10회 초 2사 2루에서 야 2사 2루에서 적시타 쳐가지고 승리의 1등 공신이었다. 2015년도 기억납니까? 예, 기억나요. 예. 연장까지 가가지고. 예. 야 그때는 그런 예를 들어서 대타로 나간 상황이었나요? 아니요, 그때 스타팅으로 나가서. 스타팅으로 나가 끝까지 그러면 밀어붙였네요. 네. 오. 그때 상황이 원래는 저희가 아마 이기고 있었을 거예요. 네. 제가 레프트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3대 2로인가 이기고 있었는데 김현수가 쳤어요. 근데 레프트 선상에 이거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애매하게 지금 뜬 거예요 랩투 선상으로. 네, 이거를 잡으면은 파울일 것 같고 또 안 잡다 하면 또 페어로 들어올 것 같고 약간 애매하더라고. 그래도 잡았죠. 잡아서 이제 홈으로 던졌는데 네. 그게 이제 들어가서 동점이 돼요. 동점이. 네. 이게 그래서 약간 동점이 돼서 야, 또 걔 또 나 때문에 또 동점되고 또 집 안 되나? 지금 당시 뭐 중계 화면을 확인한다거나 했을 때 그거 파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거 애매해. 제가 봤거든요. 네. 야, 이거 파울 만약에 안 잡았다가 들어왔으면 어떡해. 그럼 난리 나는 거죠. 네, 이제. 진짜 난리 나는 그럼 진짜 난리 나는 거죠. 애매하면 잡아야지. 애매하게 그 잡아갖고 던졌는데 그게 힘을 살아가지고 동점 아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동점 됐는데 영장까지 갔어요. 너무 이기고 싶더라고. 네. 진짜 너무 이기고 싶었어요. 야, 근데 2사 2루에 본인한테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는 거 봤는데 내가 평소에 치지도 못하는 코스야. 완전 저기 아웃 저 완전 볼이야. 근데 그걸 정신력으로 이렇게 꼭 맞춰야 돼. 쭉 맞춰야 돼. 라이트 앞에 안 타야 되니까. 이야, 그때 컨택만 이렇게 갖다 대는데 이렇게. 네. 이게 제가 원래 홈런을 치거나 안타 쳐도 세레모니 같은 거 안 하거든요. 네. 얼마나 신났나. 맞아. 어떻게 했습니까? 주먹을 들었다니까. 이게 세리머니 한 거예요? 네, 저는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홈런 쳐도 막 안 해. 얼마나 좋아한다. 주먹을 들고 네. 오랫동안 있지도 않았어. 주먹도 바로 내렸어. 돌아왔을 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웨이버 나갔다가 다시 오라고 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팀에서 연락이 없어서 네. 계속 뭘 만들고 있다가 네. 그게 아마 웨이버 나가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른 데 이제 아마 못 갈 거예요. 맞아. 네. 웨이버 해도 그 일주일 시간 안에 연락이 와서 다른 구단으로 가야지 이제 그 시즌을 뛸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은퇴를 이제 야구 이제 못 하나 보다 하고 그냥 있었죠. 근데 계속 맨날 야구를 했던 사람이 야구를 했던 시간에 집에 있으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이게 있어야 막 안절부절 계속 우울증 오는 네, 거죠. 안절부절 보다 이제 그런 시간을 조금 계속 보냈었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감독님한테 전화를 했죠. 김희대 감독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감독님이 뭐 소식 듣고 전화했나? 뭐 그래서 소식 듣고 전화했나? 네.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었다는 얘기네. 아니, 무슨 소식이야? 못 들었는데. 아마 그 매니저한테 연락할 거야. 뭐 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전화 오더라고. 이리저리 해서 다시 뭐 또 우타 외야수가 또 부족한 상황이니까 다시 입단해서 같이 하자고. 그때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 근데 다시 와서 다시 들어갔죠. 근데 들어갔는데 옛날에 저희 입지는 많이 없어졌죠. 네. 2군에서 1년간 더 있다가 그러고 이제 은퇴도 아니고 그냥 방출이죠. 방출 저희들은 다 은퇴가 아니죠. 더 있고 싶은 생각은 간절했겠네요. 당연하죠. 더 있고 이제 싶은. 선수 생활은 오래 더 하고 싶었죠. 그때 이제 당원에게 들어왔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가잖아요. 네. 1군도 못 따라가고 네. 2군 스프링 캠프도 못 따라가고 그 한겨울에 저희는 한편에서 스프링 캠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그때는 좀 있었으니까 코치님들이 이제 출퇴근을 시켜줬어요. 하라고 했어요. 근데 당원 형이 어느 날 소주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야, 우리 야구하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한평 숙소 들어가자. 들어가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때 나이가 저희가 내가 32이고 형이 34 정도 됐을 거야. 근데 진짜 고참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후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 좀 우리가 민폐긴 하거든요. 선배 고참들이 있으면. 근데 이제 당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짐을 챙겨 들어가기로 하고 그때 제가 야구하면서 정말 빵망이를 그렇게 많이 쳐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실내에서 당원 형이랑 정말 저는 이제 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끌고 나가요. 야 나와 따라 나와.
근데 그 해에 제가 홈런 친 거예요. 1600만 홈런 친 그 해였어요. 근데 그래서 다원 형한테 고마운 것도 그때는 많죠. 제가 막 쉬려고 했을 때도 나가자고. 그리고 그때 한참 저는 근데 웨이트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정말 웨이트를 중요시 생각하는 형이었는데 지금도 몸이 지금 웨이트한 몸이야 지금. 아침 7시마다 웨이트 해요. 와. 그때 저를 웨이트를 인도해 준 사람. 그때 잠깐만. 방송 꽂아줘. 웨이트로 인도해줘. 홈런도 거의 꽂아줬네. 지금 홈런도 꽂아줘. 그때 이제 한평에서 같이 아니 열심히 하기로 해서 들어왔는데 네. 운동 끝나면 야 야간 놀러 가자 막 좀만 쉽게 아니 운동하려고 들어왔는데 하루만 쉽게 하루만 쉽게 그런데 아이 빨리 나오라고 끄집고 가서 막 훈련하고 그랬었죠. 아야 이제 할게요. 맞아. 그런데 한 선수는 방출이고 한 선수는 홈런 치고. 그게 인생이죠. 그게 인생이죠. 될 사람 되는 거죠. 오늘 방송 끝나고 소고기 같이 먹어요. 아니, 저는 서울 가야 해서. 지금 신종길 야구 네네네. 네. 아카데미. 저희가 신종길 야구 아카데미 가서 녹화했을 때는 혼자 있었거든요. 신종길 전설. 제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거 없었죠. 언제 제가 들어가게 됐나요? 작년 3월 달에. 작년 3월에? 네. 비나에서 나오고 나서 제가 1년 정도는 쉬었어요. 제가 20몇 년 또 야구를 해서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하고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했죠. 근데 제가 방출 통보를 받았을 때가 그 전날 와이프가 저한테 임신했다고. 근데 너무 기뻤어요. 진짜 우리가 너무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여서 너무 기뻤어요. 와 됐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팀장님이 집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너랑 같이 못하겠다고. 근데 그게 있고 제가 이제 1년 정도 쉬었어요. 쉬다가 근데 쉬는 동안에도 종길이 형이 연락을 계속 했었어요. 뭐 하냐, 뭐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때는 형 저는 계속 좀 쉬고 싶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인천 사람인데 저 때문에 강주를 내려와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했고 그래서 저는 그만두면 무조건 올라가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잘리고 바로 저는 정리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종길이는 계속 연락을 한 번씩 계속 왔었어요. 뭐 하냐, 뭐 하고 있냐. 근데 제가 이제 서울 생활이 뭐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서울에는 직장이 막상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하기가. 그래서 한번 내려와라. 종길이 내가 사정을 얘기하니까 야 내려와라. 내려와서 밥 먹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냥 뭐 페이겠죠. 뭐냐 뭐 말을 해라. 저는 이 정도 받고 뭐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성격 알잖아요. 알겠다. 그렇게 해줄게. 네. 그래서 고민 없이 올라가서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짐 챙겨서 바로 내려왔어. 주말 부부입니까? 이제 저는 주말. 저도 이제 오늘 끝나고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서. 제가 약간 운이 좋은 사람 아니 같긴 해요. 선배들 형들 잘 만났네. 형들 저 기아 생활 할 때는 거의 주축이죠. 보모 형, 부찬이 형, 지한이 형, 저 이 네 명이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저는 스폰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형들은 막 미즈노 스폰 막 저는 글러브를 사보고 스파이크 사보고 빵만 사본 적이 없어요. 장갑도 사본 적이 없어요. 다 주신. 보모 형은 저한테 1년에 한 번씩 글러브를 주고 미즈노 글러브를 주고 지한 형은 스파이크 지한 형이 뭐랑 다 해줬죠. 해주고 주찬이 형 또 방망이 뭐 제가 해주면 다. 그러니까 저는 선배들을 좀 잘 만나는 것 같아요. 운이 좀 인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봐도 지금 인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쯤 되면 뭐 건져줘요. 서울에서도 강남에서 레슨장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엔 잘 됐어요. 수입이 잘 되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그때 힘들어할 때 이제 종기를 연락해서 만나서 종기에 저를 이렇게 끄집어줬죠. 야 그럼 1년 동안 뭐 너무 힘들었겠는데? 많이 힘들었죠. 저보다 이제 와이프가 많이 너무 힘들었겠네. 거의 지금도 가장이죠. 저희 집에. 그럼 와이프가. 가장인 와이프님께 와이프요? 네. 영상 편지로. 현아가 진짜 나한테 고마운 것도 많고 미안한 것도 많고 그리고 나 없이 또 우리 지우 딸내미 지우 키운다가 너무 고생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내가 가장이 될 수 있는 남편이 될게. 고맙고 사랑한다. 언제쯤 우리 홍재호 어린이가 제가 이제 지금 딸도 있고 지금 37이고요 제가. 야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직 저희 아빠랑 엄마는
제일 걱정을 해요. 아빠 엄마는 네.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 네. 걱정하는 겁니다. 예. 근데 각별히 더 걱정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인복 있네요. 인복은 있어요 진짜. 아내도 잘 만나셨고, 그렇죠. 와이프 형들 잘 잘 만났고. 이 와이프도 음. 이게 이게 스토리가 있긴 한데 음. 이제 보명이 와서 돌잔치를 했어요 강주 와서. 근데 음. 이게 지인도 많이 없고 이게 도와줄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보명 친하니까 서울에 지인들이 많고 대전에 지인들이 많잖아요. 하고 제가 공항에 제가 픽업을 계속 제가 다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보명이 돌잔치가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선수들은 아무도 안 불렀어요. 저만 불렀어요. 저만. 그래서 저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보명 그 지인분이 너 좀 잘생겼네? 진짜 이 말했어요. 야 너 잘생겼다. 야 여자친구 있냐? 근데 제가 26살인가 그랬어요. 네. 여자친구 있냐? 없다고. 그러면 서울 오면 연락해라. 올라가라. 근데 그 다다음 날이 바로 서울 원정 경기였어요. 잠실에 LG랑인가 했어요. 또 그 어린 마음에서 서울 여자를 만나고 싶잖아요. 버스 안에서 버스 올라가면서 저 지금 서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날 바로 또 약속을 잡더라고요. 약속 잡아서 압구정에 뭐 어디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지금 이제 체리나 룰라 체리나 누나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형님이 친한 해줬던 사람이 리나 누나의 쇼핑몰에 일하고 있는 지금 와이프를 해준 거예요. 네. 지금도 리나 누나랑 용근이 형이랑 같이 자주 보고 하거든요. 확실히 인복 있네요. 네. 야, 어떻게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진짜로 이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의 이렇게 잘생긴 외모? 성실함? 네. 형들이 뭘 시키면 그거 잘 시키는 거 잘해요. 김다원 전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봤어요. 정말. 도대체 왜 뭐 여자들 왜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다원 전설은 아내를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경찰 있을 때, 경찰 야구단에 있을 때, 경기도 고양 쪽에 부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박이나 뭐 외출 나가면 할 게 없어요. 네. 갈 때도 거기 연신내 나가면 재밌는 거 있는데. 이제 뭐 잘 모르니까 네. 친구한테 한번 부탁을 했죠. 네. 혹시 그 소개팅이라도. 네. 뭐 그냥 던졌는데 네. 갑자기 또 시간이 제가 외박 나가는 시간이랑 딱 맞아서 그때 만났죠. 네. 그 아내분은 서울 분이시고. 네. 네. 제 게임도 한 번씩 막 보고 오고 막 그랬었어요. 괜찮고 해서 그때부터 사귀게 되죠. 군대 있을 때부터. 군대 있을 때부터. 네. 제대하고 광주로 내려오고 네. 그래서 장거리 연애 하다가 네. 4년. 4년? 네, 4년 이렇게 연애 하다가. 롱디를 4년 했다고요? 네. 이야. 하다가 저도 결혼할 나이가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 결혼. 뭐라고 하면서 결혼하자고 했습니까? 그냥 뭐 당연히 하는 것처럼. 어떻게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지금은 처갓집이죠. 네.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처갓집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이제 인사드리러? 네, 인사드리러 꽃바구니 들고 네. 그래서 와이프를 소라거든요. 소라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러고 싶. 그래라.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뭐가 이게 밋밋해 이거? 네, 저 그때는 우리 한참 친하게 지내서 네. 저녁마다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먹었어요. 네. 먹고 하는데 정말 결혼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9월 달인가? 야, 형 결혼한다. 근데 결혼식 12월 달이었죠, 맞죠? 3개월인가 2달인가 남겨놓고 그냥 결혼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사귀고 있는 거 몰랐습니까? 그건 알았죠. 근데 아. 결혼이라는 거를 저한테 얘기는 안 했거든요. 한다 안 한다. 근데 올해는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갑자기 9월달에 나 결혼해야겠다. 3개월 만에 그냥 결혼해버리더라고. 프로포즈 했습니까?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있잖아. 이게 뭐 에피소드 있을 것 같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아니 왜 프로포즈 얘기를 꺼내가지고 지금도 궁금해. 형수님한테 네. 이걸로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안 했구나.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더 대박은 네. 안 했는데 네. 이제 결혼하고 제가 2년 뒤에 제가 결혼했죠. 네. 결혼하는데 저는 프로포즈를 해야 하잖아요. 네. 부탁을 했죠. 네. 형, 나 여기 어디 빌려서 프로포즈를 할 거다. 도와줘. 진짜 열심히 도와주더라고요. 혼자 가서 풍선 뭐 이게 플래카드랑 준비를 다 해주는 꽃다발이랑 그리고 그 후배들 또 다 했었어요. 후배들
진두지휘를 하더라고요. 야, 너 어디 숨어 있고 너 와서 만약에 재유 씨가 들어오면 네가 꽃다발 좀 하나 다 하더라고요. 와, 형 고맙다 하고 했죠. 막 하고 이제 잘했어요. 끝나고 이제 형수님 또 오고 형수님도 오시고. 아 왔죠. 다 밥 먹고 있는데 형수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형수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제 인간은 나 프로포즈 안 해주고 나 프로포즈 아니 그때 제가 뭐 장소 섭외부터 해서 맞아. 제 그 친구 그 이제 가게 조금 빌리고 그걸 다 해줬어요? 아니 좀 하도 도와주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도와주긴 했는데 와이프가 웃는 게 아니더라고. 너는 나 프로포즈 안 하고 다른 사람 프로포즈 잘로 하는다. 아 지금도 얘기해요. 지금도 얘기 지금도. 자 여기서 합시다. 진짜 진심을 담아서 여기서 이거 프로포즈는 다 지금까지 보상할 수 있어. 저는 근데 계획이 있긴 있어요. 이 계획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이 계획만 3년째. 이러다가 큰일 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일단 그 예고편으로 여기서 한번 하세요. 예. 자 지금 어제 싸워가지고 기분 안 좋을 거예요. 빨리 해. 진심을 담아가지고 진심을. 여보, 내가 프로포즈를 못한 거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또 계획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프로포즈를 꼭 웃지 말라고 왜 울려? 아무튼 우리 리안이, 이준이 잘 건강하게 나아져서 고맙고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사랑합니다. 살짝 힌트 줄 수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건지? 아직 계획 없습니다. 해야겠다는 마음만 있지 3년째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걸로라도 조금 조금이라도 좀 상처가 좀 아물었으면 좋겠습니다. X 게임인데 맞으면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맞으면 O, 틀리면 X, 애매하면 가운데 세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라운드가 그립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뭐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설레고 그러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야구 그만두고 나왔을 때 제 팀장님 또 그랬어요. 너 다른 데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도와주겠다. 근데 저는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원 형도 같이 있었지만 제가 2군 생활, 3군 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진짜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될 게 너무 뻔히 보이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가면 더 이상 야구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인 야구 뭐 하자고 하고 하는데도 지금 저는 야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근 들어 이제 최강 야구 뭐 야구 뭐 여기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요즘에 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나도 좀 더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긴 해요. 마지막 불꽃을 한번.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마지막 한 번이라도. 우리 김다운 선수는 어땠습니까? 저도 이제 제일 그리운 거는 이제 타석 섰을 때 팬들 그 함성 소리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막 응원가 나오면은 응원가 같이 불러주시고 안타 치면 같이 박수 치고 환호해 주시고 그게 제일 지금 좀 그리운 것 같아요. 응원가 지금도 기억나죠? 당연히. 네, 기억나죠. 본인도 부를 줄 압니까? 저는 잘 못 불러요. 아마 재호가 잘 부를 겁니다. 아니 저도 잘 부르는데 술 먹으면 한 번씩 부릅니다. 진짜 그리운가 봐. 진짜 술 먹고 나서. 예를 들어 막 잠실 같은 구장 가면 주말에 기아 게임 거의 만 원이거든요. 만 원이지. 맞아요. 만 원이면 호감이죠 거기.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라운드에서 뛰고 내가 잘하면은 같이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게 좀 제일 그립긴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허밍이라도 해주세요. 뭐 어떻게 했죠? 김다원 전설의 그 응원가가 어떻게 됐죠? 기아의 김다원 막 이랬어요. 그걸 소주 먹고 합니까? 아니 안 할 거야. 기아의 김다원. 우와. 맞아 이씨 나가 이거 벌써 끝날 게 아닌데. 날리고 한번 하더라고요. 기아의 김다원. 홍지호 전설 자기 응원가. 네, 있어요. 네. 언젠간 내 세상이 온다는데. 네 세상이 안 왔잖아. 그러니까 안 온다고.
민세상에 하나잖아. 아니, 그때 그 응원 단장님 네. 김주일 단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할 거라고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취지는 이제 언젠가는 네 세상이 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갈 때 동안 안 오더라고요. 곧 오겠지. 아니 네. 그 궁금했어요. 각 선수마다 응원가가 있잖아요. 그건 거기 누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주죠. 아. 근데 응원가가 없는 사람 또 많습니다. 이게 꼭 1군에서 시합 뛴다 해서 다 응원가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걸 그렇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의미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할 거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아 왜냐면 생뚱맞은 걸 들려주면 오히려 타자한테나 투수한테 더 그렇죠. 신경이 쓰일 수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질문. 당시에 나는 라이벌이 있었다. 하나, 둘, 셋. 네, 있어. 아 라이브. 네, 타팀이든 아니면 타이거즈 내든 누구였습니까? 저는 제 주 포지션이 이루수였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해서 왔는데 라이벌보다는 자 안총이라는 선수를 한번 이제 뛰어넘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그래서 치용이랑 경쟁을 해서 한번 이겨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건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었죠. 선수 생활할 때. 정말 대단한 선수고 하니까 한번 라이벌보다는 한번 이겨보고 싶다. 네. 그래서 치용이의 제가 제일 높게 평가하는 거는 정말 140 경기를 많이 뛰고 힘들잖아요. 근데 항상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스타를 쳐요. 제일 먼저 그 방망이를 쳐요. 네. 우리가 오기 전에 제일 먼저 배팅을 치고 그날 못 치면 그날 저녁에도 혼자 배팅 치고 정말 승부 근성이랑 이런 게 참 남다르더라고요. 네. 아 홍재현은 쉬고 싶은데요. 정말 저는 이제 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특다하고 있고. 저는 끝나면 이제 형들과 밥 먹으러 가시죠. 김당원 전설은 누구가 라이브였습니까? 저는 뭐 누구를 딱 집어서 말하기보다는 그 팀에 있는 외야수들이 다 제 라이벌이었죠. 그러면 진짜 잘 나가는 투수인데 예. 야 내가 저 투수 공은 내가 진짜 잘 쳤어.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이름만 되면 알만한 투수인데 에이스인데 나 이상하게 이 투수는 진짜 자신 있더라고. 저는 그 외국인 있었어요. 지금 메이저에 있는 켈리. 옛날 SK 던졌던 켈리. 아 켈리 공을. 켈리 공은 다른 사람 못 치는데 네. 저는 그냥 이상하게 타석 들어오면 볼도 잘 보이고 아. 아마 통산 아마 좋았을 거예요. 아 켈리. 그러니까 켈리 할 때 성적이 좋으니까 그때 김기태 감독님이 켈리 나오면 꼭 선발 출장 시켜줬어요. 아. 홈런도 맞추고 그랬거든요. 거기는 메이저리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홍재현 선수 누구? 저는 근데 저도 다운에 비슷하죠. 자투수볼을 좀 좋아했는데. 좌투수볼을. 네. 근데 지금 차우찬? 오. 그때도 이제 홈런 또 그날 차우찬 볼 친 거고. 대박이네요. 차우찬 볼을. 근데 이상하게 얘 유인구를 던지고 하면 속고 하잖아요. 근데 잘 보이더라고요. 차우찬 볼이 잘 보이고 잘 안 속게 되고. 진짜 투수들은 정말 스트레스 진짜 머리 끝까지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저한테 안타 먹고 하면 그날은 이제 투수가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바질로한테 맞아야 돼. 그러니까 더군다나 저한테 홈런 맞으면 그날 경기 멘탈 나가겠네요. 멘탈 안 하죠. 그때 유재국 선배님 LG 이제 매직을 해서 처음 한국 들어와서 김준호 선배랑 첫 대결이었어요. 첫 한국 프로하고 와서 첫 그 선발 출장의 첫 게임이었는데 초혼을 저한테 받았거든요. 근데 항상 만나면 얘기하고 나 초혼을 친 사람이라고. 둘 다 그러면은 약간 메이저리그. 그러니까요. 저희가 미국에서 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야구를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잠깐만. 이거는 야. 하나 둘 셋. 둘 다 아니다.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아버린 것 때문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게 저는 이제 5학년 때부터 야구했거든요. 네.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많이 맞고 뭐 방학 때 뭐 쉬지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계속 운동을 했는데 당연히 뭐 FA를 뭐 해서 뭐 많은 돈을 벌었으면은 뭐 달라졌겠지만 끝에는 자기가 아닌
타이에 의해서 그만뒀어요. 네? 내가 이제 안 하려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구단에서 이제 재계약 안 하겠습니다. 그러게 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솔직히 길도 좁아요. 너무 좀 프로로 갈 수 있는 길도 좁고 이제 나중에는 야구를 했던 열정으로 다른 일을 하면은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들더라고요. 홍지호 전설은 어땠어요? 저도 거의 똑같은 생각이고 솔직히 이제 어린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지금 야구 애들 꿈이 다 프로 가서 해보는 게 다 꿈이잖아요. 저도 그 꿈을 가지고 어릴 때 열심히 했고 근데 막상 프로 가서 좋았죠. 좋고 시간이 지나서 나와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제 그때 연봉이 2천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첫 해 연봉이 쉬는 차.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내가 고생한 거에 비해 내가 너무 어릴 때 프로에 대한 꿈을 크게 가지고 왔는데 그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적은 것 같고 또 나갈 때 마찬가지로 정말 무슨 예고도 없이 바로 그냥 전화 와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나갈 때 야구 다시 하고 싶냐 물어봤을 때는 저는 약간 좀 반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긴 해요. 두 사람에게 동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두 사람이 필요하다. 타이거즈의 그 뭐 코치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와라. 그렇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야죠. 가야죠. 어떻게 당연히 가야죠. 다시 태어났을 때 다시 찬스 지금 내야죠. 이미 시작했는데 지금 승부를 봐야 하니까.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보고 있을 2군, 3군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 어렵게 아마 프로 들어왔을 거예요. 뭐 드래프트를 봐서 들어오든 뭐 신고 선수로 들어왔는데 저도 선수 생활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프로 오면 다 끝난 줄 알아요. 네, 애들이 아니 프로 유니폼 입었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또 안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1년, 2년 하고 다 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고생해서 프로를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친놈 같이 해야죠. 훈련을 개인 훈련이든 뭐든 그러면은 실력이 떨어지진 않으니까. 제가 그런 말 좀 해주고 싶더라고. 프로 왔다고 자만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지. 장채근 전설하고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지금. 네가 프로야구 선수인지 아냐 이놈의 새끼야. 네가 이제 뱃속에 있는 새끼야. 나오도 안 오는 놈이 벌써 뛰어다닌다고 뛰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프로 사인 계약했다고 네가 프로 선수가 된 줄 아냐. 그렇죠. 지금부터 자리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은 뭐 다원이랑 똑같은 생각이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2군에 있고 3군에 있고 제1군에 있으면 육체적보다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야구를 놓게 되는 순간이 너무 많거든요.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내가 2군 3군에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다원 형도 마찬가지. 다원 형도 신고수 들어와서 지금 1군수도 등록돼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자기가 준비 잘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기회는 누구한테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나도 우리한테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유니폼 벗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약해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네. 좋습니다. 자, 전설의 타이거즈 이제 함께 해보셨는데 처음에 섭외 받고 나서에 드는 생각과 지금 녹화를 좀 마치고 나서에 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좀 긴장 많이 했거든요. 네. 오랜만에 카리비 앞에 서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대화하니까 전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네. 오랜만에 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즐거웠습니다. 홍지호 전설 어떠세요? 저도 처음에 이거 타이틀 보고 전설의 타이거즈 하길래 우린 전설이 아닌데 저희를 기억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좀 부담감 있고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와서 옛날 얘기도 하면서 다원 형이랑 옛날 추억 얘기도 하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남고 싶습니까? 저는 뭐 그냥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했던 선수로 그냥 기억해 주셨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저도 레슨을 하고 애들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저를 좀 알아보시는 분이 몇 분 있으세요. 근데 그 부모님들 저한테 하는 말이 항상 TV로 봤을 때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였다고 막 다 들어가면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막 그런 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프로 생활하면서 간절하게 야구를 했거든요. 살아남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야구 간절하게 열심히 했던 선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자, 야구가 간절했던 두 분과 함께 예, 저희가 녹화를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예상외로 너무나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김다운 전설이 가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오늘 약간 이상한데? 근데 바로 웃음 터지면서 모든 게 다 예,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